안녕하세요. 저는 플리비브란 팀에서 연출하고 있는 서동혁이라고 합니다. IUC의 뮤직비디오 라일락이라는 비디오랑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비디오를 가장 최근에 했었고, 딘 씨나 박재범 씨, 그다음에 여러 아이돌 분들이나 다른 삼성이나 현대 같은 광고 작업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능 쪽 PD가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취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 점점 단순 그냥 방송 예능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믹싱이 되고 이제 막 뒤섞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뮤직비디오 감독 혹은 광고 영상 제작하는 연출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과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도 카메라도 직접 아무래도 다루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확 진로를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광고 영상들을 쭉 제작을 하다가 연이 어떻게 돼가지고 미국에까지도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스텝으로 이제 이직을 하느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본인의 사업을 하느냐의 기로에서 저는 이제 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 들어와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레 촬영물과 합성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을 했던 영상 촬영, 연출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정말 흘러 자연스럽게 뮤직비디오 연출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27살 때 그 제품 모션 그래픽을 하는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서 한 2년 정도, 29살 때까지 쭉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좀 개인 작업으로 했던 영상이 좀 해외에 많이 퍼졌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어떤 제안 이메일, 스카우팅 그런 제안을 많이 받게 됐고, 패기 넘치던 그때의 시절을 생각해보면 안 갈 이유가 없었고, 제안이 왔고 또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주셔서 뉴욕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촬영 연출보다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이제 쉽게 접근을 했었죠. 속된 말로 내가 연출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연출이라는 분야에 좀 더 깊게 인볼브 되다 보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좀 많이 힘들 부분도 있었죠. 일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씩 힘들고 정신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때는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다른 프로젝트로 좀 잊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기보다는 한 2번, 3번 정도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몇 달간 입원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렵고 좀 젊고 했어서 약 먹고 좀 며칠 쉬면은 금방 나아지는 편이었는데, 몇 달간 입원을 하면서 이제 아무리 치료를 받고 쉬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몸 상태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죠. 저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고 되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던 시기였죠. 이게 몸이 아프면 맑았던 정신도 같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몸이 좀 낫고 나서 더 힘들었던 거는 이 감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고 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원래 하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개, 아프고 나서 한 2개 정도 프로젝트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휘청휘청 했는데, 그때도 근데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좀 쉬러 와서 쉬면서 개인 작업을 오히려 하는 편이에요. 뮤직비디오든 광고든 어찌됐건 상업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나 아티스트
의견을 어찌됐건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떠한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그냥 100% 내 생각을 전달하는 프로젝트,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작업으로 오히려 그런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극복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학생 때 뭐 학과생들이나 친구들과 과제를 받았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이 다 해오잖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어렴풋이 느낀 느낌은 내가 그래도 재능이 좀 있는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어찌됐건 동일한 숙제를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과정이니까, 그 숙제나 과제라는 게 그때 이제 좀 느꼈죠. 재능이 없는 편은 아니구나 라고. 연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촬영 가기 전에 프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프리 단계를 거치면서 뭐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도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현장을 운영을 할까, 혹은 뭐 어떻게 뭐 연출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들어가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초반에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혹은 상상했던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좀 이게 쉽게 볼 동네가 아니구나, 쉬운 분야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율이 뭐냐면, 그 비디오를 1년에 만약에 10편을 제작을 한다고 치면 10편의 비디오가 다 잘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좀 잘 안 되거나 미끄러지는 프로젝트가 있기 마련인데, 그 한 편의 비디오가 잘 안 나왔다고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 1년의 과정 혹은 뭐 몇 년의 과정에서 10개 혹은 20개의 비디오를 한다고 쳤을 때 그 평균 타율, 그러니까 뭐 한 비디오 10편이면 잘 나온 비디오 5편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적인 연출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비디오가 안 나왔다고 막 거기에 매몰되는 지금 상황은 아니긴 해요. 경험 좀 차다 보니까 잘 안 나오면 다음 프로젝트를 잘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좀 제가 이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잘 안 나온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못했건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간에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는 다음에는 진짜 죽어도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런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한 번씩 이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길게 뭐 분기 단위 혹은 연 단위로 이제 계획이나 퀄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이 조금씩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만점에 100점이라고 쳤을 때 120점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 너무 그 프로젝트에 매몰돼서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연이어 오는 프로젝트가 뭐 한 20점, 30점 이렇게 널뛰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연출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평균을 70점, 80점대로 맞추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50점짜리, 100점짜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7, 80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냥 모든 프로젝트를 7, 80점의 평균치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팀의 색깔이기도 하고, 퀄리티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기 비하 같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감정에 매몰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빨리 벗어나오려고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번 프로젝트 잘 안 나오면 다음 프로젝트로 이 연 단위 혹은 분기 단위의 평균 점수를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안 나온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빨리 있고 다음 프로젝트를 더 잘해서 이 두 프로젝트의 평균치를 올리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찾은 나름의 솔루션. 생계는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영상,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 디자인으로 출발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그 시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되게 한계가 있었던 시절이라 그때부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일, 그러니까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영상 연출을 시작할 때도 엄청 계속 이 돈이라는 문제는 계속 고민거리로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는 확실히 대우가 괜찮았어서 그때는 막 그렇게 막 엄청 생계에 대한 고민, 그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이 좋은 조건과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생문을 내 손으로 열어 제껴야 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넘어와서 좀 후회한 것도 있었죠.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냥 예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상업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그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인건비를 남기고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에 어떠한 자금을 뭐 조달을 해주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매 프로젝트를 똑같은 비율로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요. 이쪽 영상 업계에서는 이게 뭐 산술적으로 딱 수치화되어 있는 어떠한 뭐 등급표나 뭐 견적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견적이 많이 뭐 돈을 버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뭐 조금 벌거나 혹은 정말 심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견적이 안 남거나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힘들었죠, 재정적으로. 근데 이제 왜 그런 마이너스를 내느냐, 무조건 남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 퀄리티를 내려고 하는 팀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연출가나 뭐 여러 사람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돈이 분명히 쏟아져 들어가야 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돈을 때려 넣어야지만 퀄리티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연달아서 왔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가 이제 조금 재정적으로는 힘들었죠. 퀄리티는 좋았지만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고, 어렸을 때나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제 몸 하나만 간수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도 물론 생계 걱정을 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생기고, 이제 이 친구들이 플리블이라는 배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항해 같은 걸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버는 돈도 버는 돈이지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하면은 생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하고 있죠, 생계 걱정. 퀄리티를 위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내면서 퀄리티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찌됐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뭐 이를테면은 좀 더 큰 견적의 프로젝트가 퀄리티를 그동안 내서 들어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좀 제가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더 벌지라는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퀄리티를 쫓다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견적이 커지고 또 잘하는 팀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일이 또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